네, 제17호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남부 지역 곳곳에 태풍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. 오늘 밤 태풍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네,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그리고 김지은 기상캐스터와 함께 태풍 상황 알아봅니다. 두 분 어서 오십시오. 어서 오십시오. 자, 일단 제주 상황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. 현재 제주에 태풍과 윈드시어 특보가 내려져 있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기상특보 중에 가장 강력한 게 태풍 경보거든요. 네. 윈드시어는 이제 상하층 간에 바람이 차이가 나면 비행기 뜨고 내릴 때 아주 위험하니까 공항에 내려진 거고요. 네. 육상매 전체적으로 이제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기상 상황으로서는 가장 센 특보가 지금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그러면 지금 이제 태풍의 가장 큰 영향권에 든 데가 제주라고 보면 될까요? 제주가 이제 태풍의 중심이 아직 제주도를 지나지는 않았는데 네. 그 반경권에 보면 지금 위성 영상을 보면 뚜렷하게 그 태풍의 그 전면에 제주도가 들어있음을 볼 수가 있고 실제 또 많은 비가 강한 바람이 제주도에 지금 불고 있으니까 이 시간부터 적어도 한 3시간 정도는 이제 제주도가 가장 이 태풍의 영향권에 있을 거. 그 이후는 점점 이제 저 부산 쪽으로 가게 되니까 지금 뭐 현재 시간으로부터 한 서너 시간은 제주도가 가장 근접할 걸로 보입니다. 네, 그러니까 예상 진로대로 제주도를 거쳐서 부산으로 이제 향하는데 그렇습니다. 제주도 동쪽으로 지나는 거죠. 그 중심이. 네,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가장 좀 태풍이 근접한 고비 시점 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? 앞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은 태풍의 정확한 위치가 그 제주 서귀포 남쪽 해상 약 270km 부근 정도 있는 걸로 보이는데 속도가 새벽녘에 비해서는 살짝 좀 약해져 있다가 다시 또 빨라질 걸로 보여요.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 대략 3시간 한 전후 뒤로 그러니까 제주는 오후 한 3시경쯤 가장 근접할 걸로 보이고요. 밤 9시 전후쯤이면 이제 부산 앞바다 쪽, 그러니까 부산에 가장 근접할 걸로 보입니다. 따라서 제주도는 뭐 이미 고비 시점에 들어가서 오늘 밤까지가 가장 고비가 될 걸로 보이고 그 밖의 지역은 오늘 낮부터 내일 아침까지가 최대 고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번 태풍은 지난 태풍의 그 링링과는 달리 또 비구름까지 몰고 왔지 않습니까? 비는 좀 앞으로 어느 정도 더 내리게 될까요?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을 보니까 제주도 어리목에 476mm가 내렸더라고요. 네. 그밖에 제주 산간 지방도 대부분 500mm 가까운 양이 내린 상황인데 앞으로도 제주 지역에는 최고 400mm가 넘는 양이 더 쏟아질 거란 예보가 나와 있고요. 그밖에 이제 영남 동해안 지역에도 최고 400 이상 그리고 영동, 전남, 영남 등에도 최고 한 250mm 정도. 그러니까 주로 이 태풍 길목에 있는 동쪽 지방에 좀 많은 비가 쏟아지지 않을까 예상되고요. 반면에 서울이나 수도권은 태풍의 중심부랑 좀 멀어서 한 5에서 한 40mm 정도 비의 양은 좀 적을 걸로 보이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수도권 지역에서도 태풍에 대한 대비는 계속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아직은 좀 태풍의 영향을 이쪽 서울 지역에서 느낄 수가 없지만 점점 또 바람이 또 강해진다고 하니까 대비를 해야겠습니다. 지금 뭐 남해안의 만조 시각이랑 태풍의 근접 시간대가 겹친다. 이 부분이 뭐 가장 큰 걱정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? 네, 그렇죠.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하루에 2번 그 간만의 차가 있는데 그 물이 가장 높이 들어와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해수욕장 가면 물이 쑥 빠져 있는 때 있고 들어오는 때 있지 않습니까? 들어온 때를 이제 만조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거하고 태풍의 접근과 딱 일치가 되면 이제 더 높아지는 거죠. 원래 태풍 때 그 해안가 바닷물이 높은데 2003년 태풍 매미 때가 아주 전형적인 그런 그 만조 시간과 태풍 해안 접이 겹쳤는데요. 이번도 역시 그 오늘 저녁 내일 새벽 한 2시경이 남해안 저 부산 쪽 그 만조 시간이거든요. 그런데 태풍이 지금 부산 가까이 올 때가 저녁 한 9시 이후 보니까 이게 겹치면 자 태풍은 열대 저기압으로서 기압 상승 기류니까 바닷물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있거든요. 거기에 태풍이 오는 강풍이 불면 파도가 한 10m 이상 보니까 당연히 넘치게 되죠. 거기에 물이 쏙 그렇지 않아도 빠지는 때 같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만조 시간이 되면 그래서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 남해안에 태풍이 올 때는 그런 그 만조 시간과 자주 겹치기 때문에 바닷가는 특히 긴장을 해야 되고요. 뭐 일요일인데 뭐 휴일이라고 해서 바닷가 나가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바람이 불면 고기 잘 잡힌다고
낚시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. 네.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. 오늘만큼은 좀 진짜 자제할 필요성이 그건 있겠네요. 안전에 대한 그 방심인데요. 금물이죠. 네. 네, 네, 그거 말고도 해안가라든지 저지대에서 또 특별히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네. 만조 시간과 이제 태풍 접근하고 겹치게 되면 지금 이제 오후 들어서면 제주도 지나게 되니까 예. 꼭 중심이 그 부산까지 안 가더라도 이미 강한 바람 이제 불기 시작하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 해안 저지대는 해안 저지대 사시는 분들은 거기가 저지대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. 그럼 잔뜩 긴장을 해야 돼요. 미리부터 뭐 집을 빠져나가는 아주 적극적인 대피 방법이지만 예. 그 상황을 보고 특히 밤 시간대에 오늘 밤에 그 부산 가까이 접근을 하게 되니까 그 긴장 끈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. 예, 강한 바람을 얘기해 주셨는데 현재 최대 풍속이 초당 34m를 기록했다고 합니다. 일단 이게 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? 그 보통 초당으로 계산하면 잘 못 느끼는데 이걸 네. 시속으로 바꾸면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더 빠르게 좀 와닿을 것 같아요. 네. 사실 그 전국적으로 바람은 한 초당 35m까지 불 수 있다. 근데 시속으로 계산했을 때 해안가 같은 경우는 최대 시속 160km. 그러니까 뭐 산간이나 도서지방은 시속 180km도 넘어갈 수 있다고 예. 하더라고요. 우리 보통 운전하면 시속 120 넘어가면 벌써 과속이죠. 굉장히 과속이잖아요. 근데 이제 그 정도면 거의 뭐 차량이 뒤집혀지는 정도, 뭐 바위도 날아갈 수 있는 정도라고 네. 하니까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죠. 예, 그럼 계속해서 그런 좀 강풍이 예상되고 있는 거죠. 그렇죠. 내일 아침까지, 내일까지도 기상청은 계속 좀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이번 태풍을 이제 2016년에 차바라든지 작년에 있어도 콩레이 이런 태풍이랑 계속 비교를 하시더라고요. 네네. 특히나 또 안 좋은 점만 겹쳐져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. 태풍 이 자체가 이제 많은 비와 강한 바람 그래서 뭐 기상 현상을 가지고 좋다, 뭐 나쁘다 이렇게 분류하는 건 좀 그렇지만 네. 이제 태풍 때 바람이 강했거든요. 그래서 이번 태풍은 2016년, 2018년 유사한데 비는 콩레이 닮았고 바람은 뭐 차바 닮았다 이렇게 예. 쉽게 표현을 하던데 어찌 됐건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붑니다. 태풍이 올 때 바람이 약하다고 그래서 뭐 그거 조용할 정도로 절대 약하지는 네. 않거든요. 지난 태풍 링링 때 할머니가 바람에 날려서 울타리에 벽에 부딪혀서 사망자가 생겼잖아요. 네. 그 정도로 사람이 날아갈 정도니까 이 태풍의 위력을 예상을 해서 절대 인명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하고 지금 태풍에 대해서 이틀 전부터 3일 전부터 계속 태풍 옵니다. 경고를 했기 때문에 예, 그렇죠. 또 저도 지금 조금 전에 문자 받았는데 지금 알려줄 대로 다 알려주고 있거든요. 그런데 그 방심 이때 뭐 저희 태풍 링링 때처럼 지붕에서 작업하다가 또 사망자가 예. 생기고 네.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. 특히나 이번에 지난번에 좀 침수 피해를 받았던 부산이나 좀 울산 지역 이 부분에서 좀 이 지역에서 좀 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번도 그 콩레이 때처럼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. 네. 왜냐하면 이 태풍의 중심이 동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 동해 바다로부터 따뜻한 수증기가 딱 하면 내륙에 부딪히게 되는데 예. 그때 더 많은 비구름이 발달을 하거든요. 아.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다른 평지는 한 100에서 200mm 오는데 그 지역은 300, 400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. 네네. 한라산은 이 정도 태풍이 지나가면 지금 뭐 700mm 이상 이렇게 예보가 되는데 이상이라는 얘기는 1000mm가 올 수 있는 거거든요. 네. 한라산 정상은 아마 총 누적이 한 1000mm 넘을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라산은 화석 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물이 쑥 잘 빠지기 때문에 네네. 예, 이제 괜찮은 거죠. 예, 태풍과 예상 경로가 직접적으로 겹치지 않는 서해안 지방에도 지금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렇죠. 이번 태풍에 영향을 미치는 반경이 그만큼 넓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? 그렇습니다. 이 태풍이 지금 현재 한 350km 정도 되니까 그 본류에 들어있지 않는 이 서울 경기도 바람은 부는데 네. 이 태풍의 중심권보다 그러니까 본류보다는 약하다는 얘기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풍주의보가 안 내려지고 풍랑주의보 한 단계 약간 낮은 네. 개념의 강풍주의보, 풍랑주의보 이런 게 내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속 14m 이상의 바람이 불면 우리가 강풍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. 네. 자, 태풍의 중심에서는 초속 30m가 불고 있고 지금 서울 등 가장자리는 한 14m, 5m가 불면 그 바람은 똑같이 강풍이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더 강한 거고 여기는 조금 여기보다 덜 강한 건데 어찌됐건 내일 새벽까지는 적어도 우리나라 태풍이 저 동해상으로 설령 이렇게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네. 그보다는 약한 바람은
불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. 그렇습니다. 앞서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어찌됐든 비 피해 또 인명 피해가 없도록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. 그러면 이런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참고할 사항들, 주의할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지 알려주시죠. 네, 보통 우리 태풍이 온다고 하면 그 창가에 먼저 X자로 테이프를 먼저 붙이곤 그렇죠. 하지 않습니까? 근데 네네. 사실 전문가 의견들에 따르면 그보다는 틈새를 막아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. 따라서 그 X자로 테이프를 붙이기 전에 네. 먼저 틈새가 남아있는 부분들은 신문지로 채워주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테이프로 붙여서 막아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번에는 뭐 강풍뿐만 아니라 많은 비까지 쏟아지니까 예. 폭우 대비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. 따라서 예. 뭐 비가 새거나 뭐 배수로 막힌 곳 없는지 지금 당장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네. 또 혹시 모를 침수 대비를 위해서 비상 연락처나 뭐 대피 장소도 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태풍특보 계속 이어집니다.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실시간 이 태풍 상황을 확인을 하셔서 최대한 좀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셔야겠습니다.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그리고 김지은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. 두 분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